자, 그럼 먼저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러시아 예. 지금 또 약간 좀 무서운 말들이 좀 오가는 것 같은데 예. 우리는 이제 북러 대화에 좀 대응하는 의미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겠다. 예.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고 러시아에서는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예.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예. 뭐 근데 의례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런가? 예. 아니 뭐 북한 와가지고 너네 공격당하면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막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뭐 북한이 싸우면 누구랑 싸우겠어요?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일본 아니면. 그래서 예. 지금 서로 좀 약간 좀 이거 분위기 험악하게 가는 거 아닌가. 예. 물론 이제 지금이야 러시아랑 우리가 뭐 크게 교역하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그리 나쁜 입장으로 서로 갈 필요까지는 없었지 근데 않나. 러시아도 뭐 사실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자기들도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느라 바쁜데.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무기 공급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만큼 무기 많이 만드는 나라도 없을걸요. 그렇죠. 예, 맨날 다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무기 빌려가잖아요. 우리 아니면 저 윗동네 가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그래요. 예, 마이너스 0.79%. 예. 왜 빠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엔비디아가 빠졌나 보다. 음. 거의 뭐 전체 시장을 흔들흔들 할 정도로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강한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0.77% 상승했고요. S&P 500은 0.25% 하락했습니다.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장중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역대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좀 반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장중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17,936 여기도 고점 경신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을 했고요. 그래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고 이제 거기 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나머지 지표들도 좀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좀 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주가 좀 떨어져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1등 됐습니다. 그래요? 예. 다시 1등 탈환. 네.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제 워낙 뭐 1등은 이제 고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예.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이런 좀 뭔가 생기도는 그런 시장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근데 2, 3등은 좀 꽤 바뀌었죠. 그렇죠. 예. 우리 하이닉스 잘 못하고 엔솔 잘 될 엔솔 때. 갔다가 요새 현대차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뉴스들 한번 볼까요? 예,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한 2주 전쯤인가? 제가 SK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좀 있었는데 네, SK. 여기가 그때 굳이 SK그룹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건데 그 수년간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반도체 다운턴과 배터리 캐즘을 겪으면서 꽤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분주한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굳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NS를 합병하겠다. ENS는 뭐 하는데요? ENS는 가스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도 돈 꽤 잘 버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가스 밖에서 사오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도시가스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산업 전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SK 가스도 있지 않나요? 아닌가? SK 가스도 있는데 네. SK 가스는 저 디스커버리 계열이라 좀 복잡. 또 다른 계열이에요?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 첫째 집 계열. 네네네. 좀 SK ENS하고 SK 이노베이션을 합병하는 것을 추진한다. 네. 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동남아에 투자했던 거 회수한다. 그 동남아 투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빈그룹과 마산그룹에
투자를 꽤 크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 요청을 한다라는 건데,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산업은행 자금 지원 요청하는 게 이제 한국경제 단독 보도로 어제 나왔어요. 근데 산업은행에 자금 지원을 굳이 따로 손 벌려고 하면서 요청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자금 융통이 될 때는 굳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반적인 사업 재편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금 지원을 요청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SK그룹의 대출 한도가 한 7조 5천억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미 한 6조 3천억 정도를 빌려가지고 이제 남은 한도가 한 1조 2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이 올해 들어가야 되는 투자를 SK온만 하더라도 7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배터리 쪽이 네. 지금 조금 적자도 나고 좀 상황은 안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SK온을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이제 배터리 산업은 네. 캐즘만 넘어가고 나면 분명히 큰 희망이 올 건데, 여기에 7조 5천억을 어떻게든 이제 마련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때 방송할 때 정프로님이 SK하이닉스는 돈 많이 버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얘기 네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표가 한 절반 정도는 옛날 설비여가지고 이거 바꾸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게 한 13조 정도 되거든요. 13조. 예.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 돈이 아까 전에 이제 산업은행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돈만 한 20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야. 그래가지고 좀 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산업은행에다 좀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SK가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뭐 텔레콤도 있고, 그쵸. 뭐 뭐 SK 따박따박 이노의 석유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죠. 하도 이게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정도예요. 아, 그래요. 예, 석유 회사 같이 따박따박 버는 회사가 이게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이제 트리플 B 마이너스다가 더블 B 플러스로 내려간 다음에 이게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안 그래도 자금 사정이 힘든데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은 이자율이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돈 빌릴 때 이자 높아지죠. 예,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고, 빚이 2019년 기준으로 한 21조 정도 했었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조로 늘었거든요. 빚이 예, 그렇게 많아요? 예 21조에서 50조로 늘어났다니까 엄청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합병 얘기 나오고 있는 데들을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SK 이노 계열의 계열사들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에너지가 이게 석유 쪽이고, 지오센트릭이 이제 화학 계열입니다. 네. 근데 화학 계열인데, 화학이면 이제 플라스틱이나 납사, 납타 이런 거 하는 데인데, 지오센트릭도 굉장히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친환경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한 25년부터는 공장 가동할 건데, 이것도 이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계획이 미뤄지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친환경 플라스틱도 분명히 그 시대가 오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플라스틱. 근데 미뤄지고 있고, SK온은 배터리 돈 많이 필요한 거 다들 아실 거고. 그래가지고 요 엠무부도 이제 합병설이 좀 있거든요. 네. 엠무부하고 온하고 합병을 하면 어떻겠느냐. 엠무부가 윤활유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지크. 예, 윤활유도 돈 되게 따박따박 그렇겠지. 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합쳐서 SK온의 자금 지원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엠무부 같은 경우에 2대 주주가 이제 사모펀드가 있는데, IMM 사모펀드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자금 조달한다고 엠무부 지분 40%를 사모펀드에 판 거예요. IMM이 예, IMM에. IMM에 예. IMM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모펀드 큰 데 아니에요? 큽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랬고 여기다 팔았는데, 여기가 이제 4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서 이제 IPO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엠무부 입장에서 이렇게 엠무부의 주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엠무부는 윤활유 해가지고 돈 따박따박 잘 벌고 거기서 배당 잘 나오는데 온이랑 합병을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참 이것도 격세지감이죠. 이게 배터리 주식 그때 서로 갖고 싶다고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이거랑 합병한다 그러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SKI 테크놀로지 여기 분리막 하는 예. 회사잖아요. 여기도 막 합병하고서 뭐 따상이네 뭐네 그런 얘기 엄청나게 예. 나왔던 그 회사인데, 그 회사랑도 이제 이 회사는 좀 합병보다는 매각을 좀 추진하고 있다. 아, 매각까지? 예. 아니 근데 그 SK가 물론 이제
뭐 다양한 신산업들도 많이 하는 거는 참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일 것 같긴 한데 예, 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과연 포트폴리오가 진짜 맞는 건가? 뭔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진짜 뭔가에 하나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사업 분야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중복 투자도 꽤 돼요. 네. 뭐 예를 들면은 SK 넥실리스가 동박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서 중국의 1위 동박 회사인 왓슨이라는 회사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럼 동박 사업 할 거면 그걸 굳이 두 개를 왜 다 들고 있나 싶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 산업 관련해서 거기 뭐 리사이클링 관련한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오센트릭 같은 경우도 리사이클링 플라스틱을 하고 이렇게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교통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투자 지분 관련한 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팔아가지고 한 1조 정도는 이제 회수를 할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빈그룹이나 마산그룹이 베트남에 1, 2위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은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2018년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빈그룹 같은 경우에 여기가 2018년이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주가라 거의 고점 찍고 내려오네. 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기 마산그룹 같은 경우도 여기 고점에 비하면 꽤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얼마나 회수를 좀 꽤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그 공격적인 투자와 미래를 위한 사업 방향성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원래 경기에는 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한때 그 SK 막 진짜 회사가 이렇게 투자 잘하고 합병 잘하고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칭찬도 많이 듣긴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M&A를 제일 잘하는 회사 맞아. 있죠. 네. 근데 그런 얘기도 그랬던 들었었는데. 것들이 좀 네. 이게 그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제 미래 산업 쪽에서 당장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좀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산업은행에 또 이제 손을 벌리는 일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달 말에 또 이제 경영전략회의 같은 거 좀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그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ENS하고 인호하고 합병하는 거 관련해서는 어제 인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ENS도 사실 수소 산업 같은 경우도 이게 뭐 나중에 되긴 될 건데 돈은 많이 들어가고 지금 당장 돈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ENS도 거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도 거의 연간으로는 한 1조는 버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합병을 하게 되면은 좀 SK온을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또 몇 년 지나갖고 그때 SK 그거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뭐 얼마나 잘했냐 SK 뭐 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매우 좀 어려운 상황으로 SK가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진짜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작년에 진짜 만약에 메모리 업턴이 올해 안 왔으면은 SK 하이닉스 진짜 작년에 골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기 뭐 진짜 완전 그 뭐야 똥 밟았다 그랬던 그 인텔 낸드 공장 그거 요새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QLC 테마라고 옛날 박병창 기사님이 한번 얘기하셨었는데 네. 쿼더러플 그 쪼개는 거 있거든요. 비트 쪼개는 거. 비트 쪼갠다 그러니까 약간 뭘 랩하는 사람 같네요. 드랍 더 비트. 네, 저 어저께 저희 정프로님이 랩독 얘기해가지고 저는 랩하는 개 얘기하시는 줄 알고. 랩독이죠, 그럼 랩독. 네.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또 이렇게 돈 꽤 벌어가지고 네, 좀 네,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호사다마? 네, 호사다마. 네. 그랬을 여튼 뭐 SK 뭐 사업을 뭐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닐 테고 뭐 그 경영하는 곳에서 또 머리 좋은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또 현명한 선택들을 잘 좀 하기를 또
또 주주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니까 예, 뭐 예. 상장사가 많잖아요. 상가사 네. 많죠. 주주분들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잘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난립니다. 음. 얼마 전에 대만에서 정전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이제 타이베이 과학단지라는 곳에서 정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가 원인은 노후전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네이유 과학단지라는 곳에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아. 엔비디아 대만지사, 폭스콘 뭐 이런 회사 한 3천여 개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게 반도체 회사 한번 전기 나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TSMC가 이제 정전 때문에 거기서 멈추진 않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 가끔 텔레비에서 보셨죠? 이렇게 위에 뭐 달려가지고 이렇게 삑 타고 다니고 막 네네네네네. 그거 하는 거. 그럼 이게 그러니까 쭉 그 공정 전 공정이 있으면은 네. 정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정상에 있었던 웨이퍼 그 통로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젠슨왕 CEO가 컴퓨텍스 2024에서 나와가지고 R&D 센터를 건립하는 어떤 세레모니를 하는데 네. 대만의 전력 문제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좋은 날, 그 축제 날. 예. 근데 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었군요. 예,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문제라든지 거기 뭐 그 저기 저 TSMC 또 워낙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네네. 뭐 대만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 한대요. 우리 전기 아껴서 TSMC 몰아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한다는데 네. 그 정도로 전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이 난린데 오늘 이 뉴스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덥잖아요. 아. 더울 때가 전기는 진짜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네. 난방은 보통 가스로 많이 해요. 네. 그 유럽도 그렇고 가스를 겨울에 많이 쓰고 뭐 우리도 그렇고. 예, 전력은 여름에 많이 씁니다. 네. 올해는 근데 꽤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에콰도르에서도 한 20년 만에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대요. 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전체 에너지원의 75%를 수력 발전을 한답니다. 근데 이게 폭염이 오고 기후 온난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가뭄이 나면은 수력에서 발전원의 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에콰도르가 전국적인 정전이 됐다라고 하고 있고 네. 요것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알루미늄 차트입니다. 알루미늄 가격 차트인데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 보이시고 뚝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게 예. 예, 요게 뭐냐면 네. 중국의 주요 알루미늄 산업단지가 윈난성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그 윈난성이라는 데가 왜 알루미늄 산업단지가 모여 있냐면은 알루미늄은 전기로 분해하거든요. 네네. 전기로 재련을 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야 니네 전기 그 석탄 전기 쓰지 말고 깨끗한 전기 써라. 그래가지고 윈난성의 주 전력원은 수력 발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알루미늄 기업들을 윈난성으로 많이 옮겨놨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폭우가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전 세계가 전기 난리네 진짜. 전력난. 난립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네. 거기에 폭스콘 있거든요. 네. 그 베트남 정부가 폭스콘한테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전기 30%만 들 썼으면 좋겠다.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그 한 5, 6월 지난해 5, 6월에 베트남 북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그 전력 소비량을 좀 줄여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전력 수요는 그냥둬도 늘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인다거나 뭐 하면 그게 다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에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은 전력에 뭐 되게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고 또 이게 어쩌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력 산업의 어떤 방향성, 성장성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지켜보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이제 전기차까지 더해지면 아 진짜 큰일이네, 그죠? 장난 아니죠. 우리도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 좀 보면 뭐 기업이든 뭐 가정이든 간에 전기를 뭐 그냥 막 저 어디 사무실 같은 데도 보면 그냥 막 켜놓고 그냥
하는 데도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냉방병. 예. 냉방병이라는 말은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전기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 예, 어디 진짜 가면 막 어우, 너무 추운데 뭔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을 빠방하게 트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사실 좀 많기는 하죠. 그렇죠. 자, 여튼 네, 전기. 아껴 쓰겠습니다. 아유, 우리 사무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그 뉴스가 이 제목을 되게 재밌게 잘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 한일전이 있는데 이게 세계 5위를 둔 경쟁이라고 합니다. 수출. 예. 어. 근데 요게 딱 그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통으로 보면 일본이 항상 많은데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이 가끔 이길 때가 있대요. 아, 네. 근데 5월에 이번에 이겨가지고 6월에만 좀 괜찮게 잘 되면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이길 수 수출 있다. 이길 수 있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과 일본의 수출 실적이 지난달 기준으로 한국은 580억 달러, 일본은 532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사실 그 1월 달에도 우리가 더 많았는데 그 2월, 3월에 일본이 더 많이 되면서 이게 분기 기준으로 1분기에는 안 됐고 그 4월 달에는 일본이 좀 많았고 5월 달에는 우리가 좀 많아서 6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근데 사실 뭐 지난달에 우리가 더 많았던 거는 일본이 공휴일이 좀 많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조업 일수가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엔화 가치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우리가 좀 역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저는 꽤 괜찮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품이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거든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5.9% 정도 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9%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올해 한 1,300억 달러, 자동차 수출이 한 700억 달러 정도가 되게 되면은 전년 동기를 넘어서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좀 분위기만 잘 타고 가면은 일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서 2분기에 그 상장사들 실적 가이던스 관련한 보도들도 좀 있어요. 보니까 이제 반도체하고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꽤 좋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거는 FN 가이드에서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8조 2천억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어요. 1분기에 6조 6천억 서프라이즈 났었잖아요. 네. 근데 8조 2천억 얘기 나오면서 영업이익은 1127% 상승할 것이다. 전년 대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4조 7천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것이다. 근데 지난해 2분기에는 2조 8천억 적자였습니다. 와, 진짜 격세지감이죠. 2조 8천억 적자 내던 회사가 4조 7천억을 흑자를 낸다. 1년 만에. 네. 와, 진짜 정말 무시무시한 실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한일 그 수출 금액 비교 요거는 이제 그냥 절대 금액인 거잖아요, 그죠? 달러 기준. 달러 기준으로. 예, 예. 인구가 우리가 반이 채 안 되니까 예. 우리가 잘하긴 잘하네, 그죠? 예,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네.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네. 진짜 일본은 뭐 1억 한 2천인가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GDP 기준으로 봐도 일본이 그렇죠. 훨씬 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그만큼 많이 한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같이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데 네. 거기에 반도체는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거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그 아모레퍼시픽 전망치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1264%다. 이게 한 800억 정도 이익이 날 거라는데 작년에 영업이익 60억밖에 안 돼가지고 네.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 부분하고 그 광물 관련한 것들은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좀 증권사들이 전망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2,859억 원이 컨센서스인데
이게 18.2% 낮은 수준이래요.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 양극재 회사들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그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망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에는 1,147억 원 영업이익이 흑자였는데 영업이익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아무래도 그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 평가손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대한제강 같은 첨단 관련 회사들도 한 지난해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증권사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기 관련해서 논란이 좀 채팅창에 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기를 아껴야 되냐, 혹은 이제 어떻게 전기를 더 공급할 수 있냐, 요 문제를 두고 마땅한 방법이 사실 지금 전기 모자란다고 갑자기 하나 줘봐 그런다고 뭐 발전소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발전소 보통 뭐 한 짧아도 뭐 한 3년에서 5년은 걸릴 거고, 보통 뭐 원자력 이쪽으로 가면 한 10년은 걸릴 텐데 예. 계획 세우고 뭐 부지 마련하고 뭐 이러려면 마땅한 방법이 참 별로 없네요, 진짜. 근데 의외로 그 에어컨 너무 낮게 안 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럿이 하면 꽤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는 피크 전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끝단에 그 꼭대기에 있는 거기. 네, 그렇죠. 그거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게 결국은 제일 더운 날 제일 더운 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피크 넘어갈 그때만 좀 줄여주면 그때만 조금 줄여줘도 전기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지. 근데 근데 되게 딱 꼭대기 한번 올라갈 때 그거 막느라고 전체를 다 꼭대기만큼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갖고 되게 이거 되게 촌스러운 얘긴데 옛날에 MB 때 뭐 28도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그거 점검할 거냐 뭐 그런 거 얘기도 나오고 명동 가가지고 저 상점들 문 닫고 냉방해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되게 촌스럽다고 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의외로 그런 것들도 또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점심 먹고 에어컨 끄고 딱 그 시간이잖아요. 한 11시부터 한 오후 한 3, 4시 사이. 요 때가 거의 피크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직원들 나가니까 거기 불 끄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좀 옛날 촌티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이렇게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무실 나가실 때 그냥 뭐 내 전기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불 끄시고. 예전에 넥타이 풀기 운동. 예전에 그거 진짜 제가 잘했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항상 집에 그 연탄 그 구멍 막고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약간 그 습관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방 2개가 불 하나를 썼잖아요. 방 칸막이 사이에 이제 등을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끄면 이제 저쪽엔 아직 잘 때가 아닌데 그런 거 갖고 조금 갈등이 좀 있긴 했었는데 말이지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요즘 뭐 낮엔 불 꺼도 훤히 다 보이니까 에어컨 또 전등 낮 시간대 피크 시간대 그 시간대만 우리가 조금 좀 절약을 하자. 만약에 그거 자발적으로 안 하면 나중에는 시간대별로 비싸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뭐 전력 그리드나 이런 것도 생각할 때 한전이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좀 낮 피크 타임 그때만이라도 조금 잘 절약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은 키세요. 차라리 그럼 아침엔 좀 키고 그 시원함으로 낮에 좀 끕시다. 언제 그거 해야 되는지 정부에서 발표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발표하면은 저희도 그 캠페인 할 때 같이 해서 전력에 대한 부담 또 정부 캠페인 또 얘기하면은 랩독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절약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오전이든 밤이든 그때 전력들 잉여 전력들을 잘 모아뒀다 그죠? 낮에 쓰는 ESS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는 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게 전 세계가 전기 생산 등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또 잘 매니징을 하면 또 그만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제도약의 기회로 전력이 제가 보니까 뉴스들 나오는 플로우를 보면 아마 수년 내에 굉장히 중요한 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이에요. 그렇죠. 꽤 오래갈 큰 흐름이에요. 이 전력회사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네. 큰일 났네. 자, 권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